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의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0.18%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0.67% 상승했고요. 네, 시치상으로는 아직 미미한 변동이죠. 맞아요. 숫자만 보면 오늘 되게 평온하네, 약간 지루한 하루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꽤 고요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좀 깊게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1억 8천만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했고요. 또 블랙록은 바이낸스의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그야말로 거침없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겉은 고요한데 속은 폭발 직전인 아주 기묘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 이 숨겨진 거대한 지각 변동, 그 이면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을 지켜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연인 이어지는 이 횡보장이 굉장히 답답하고 좀 피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멈춰 있다고 해서 자금의 이동까지 멈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 내부에서는 그 전통 금융의 거대 자본과 암호화폐 채굴자들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를 피해 도망치는 해치 자금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오늘 중점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분석에 앞서서 먼저 오늘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시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짙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죠. 토큰 포스트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6,775달러를 기록 중이고요. 이더리움은 2,063달러 선입니다. 알트코인들을 봐도 솔라나와 리플은 소폭 상승한 반면에 바이낸스 코인은 하락하는 등 정말 제각각의 흐름입니다. 사실 이런 숨막히는 정체의 배경에는 두 가지 거대한 거시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시 변수 두 가지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입니다. 이 발언들이 거시 변수의 압박을 다시 한번 시장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입니다. 미군이 이란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 위치한 B1 다리를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테헤란 인근의 다리를 타격했다고요? 군사시설이 아니라요? 바로 그 점이 이 뉴스가 시장 구조 관점에서 매우 치명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의 타격이 주로 군사시설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다리와 같은 민간 기반 시설, 그러니까 용수나 교통 인프라로 공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전쟁의 양상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불안감은 글로벌 거시 자본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불안감이 크립토 네이티브 생태계 내부의 자금 이동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주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죠. 보통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도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실물 자산과 연동된 금 토큰이죠. XAUT와 XAU가 각각 1.54%, 1.62% 상승했고요. 특히 은과 연동된 XAG 토큰은 무려 3.14%나 급등했습니다. 3% 이상 급등이라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보통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금이나 은으로 몰려가는 게 전통적인 헤지 메커니즘인데 이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내부에서도 이게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팔아서 테더나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피하는 데 그쳤거든요. 네, 현금 관망세로 돌아서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 방어라던가 물리적 전쟁 리스크까지 동시에 해치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귀금속 토큰으로 직접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떤 구조적 의무를 가지는 걸까요?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굳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그 안에서 자체적인 거시경제 대응이 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경제권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완결된 경제권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약간 압력소단에 끓는 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겉보기엔 뚜껑이 닫혀 있어서 가격 변동성도 크지 않고 혼조세 같지만 속에서는 이런 해지 자산으로의 이동과 거시적 압박이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부의 수급 충돌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시적 불안감 속에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다룰 가장 핵심적인 뉴스입니다. 바로 기관 자본과 채굴자들 사이의 거대한 수급 충돌이죠. 네, 데이터 분석가 관점에서도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먼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즉 아이비스 일일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160억에서 180억 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180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네요. 네, 이 수치는 현재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전체 유동성에 거의 근접하는 규모거든요. 이 데이터를 단순히 현물 ETF가 인기가 많네 정도로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의 배관 구조, 그러니까 유동성의 인프라 자체가 지금 완전히 뜯어고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의 인프라가 바뀐다. 네, 과거에는 전 세계의 자금이 바이낸스라는 크립토 네이티브 저수지로 흘러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월스트리트가 뚫어놓은 ETF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그 물길을 통째로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거래소의 유동성을 전통금융 인프라가 흡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 투자자에서 거대 기관으로, 그리고 크립토 생태계에서 전통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장기적인 구조적 전환기인 거죠. 그렇겠네요.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기관의 자금 집행은 주로 알고리즘과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에 의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의 문법과 호흡을 철저히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바이낸스급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다면 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6만 6천 달러대에서 옴짝달짝 못하고 횡보만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그 모순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데이터가 마침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에 상장된 거대 채굴사죠. 라이어 플랫폼의 1분기 실적 데이터입니다. 채굴서 실적에 그 해답이 있나요? 네, 이들이 1분기 동안 채굴한 비트코인이 1,473개입니다. 1473개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 시장에 내답한 물량은 무려 3,778개에 달합니다. 잠시만요. 채굴량보다 판물량이 훨씬 많네요. 거의 2.5배가 넘는데요. 맞습니다. 평균 매도 단가 76,626달러의 매도에서 약 2억 8,95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현금화했습니다. 와, 2억 8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물량 폭탄을 던진 셈이네요.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횡보장의 진짜 이유입니다. 한쪽에서는 블랙록의 ETF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채굴자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죠. 시장의 고래 중 하나인 단기 보유자들과 채굴자들이 막대한 인벤토리를 쏟아내면서 그 상승 압력을 모조리 흡수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채굴자들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걸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사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맹목적으로 모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전기료를 감당해야 하고 또 최신 채굴기를 도입하는 등 막대한 설비 투자금을 끊임없이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거대 인프라 기업이거든요. 운영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가격이 국제적 고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마다 기업의 생존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아주 공격적으로 이익 실현, 즉 현금화를 단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ETF가 어떻게든 밀어 올리려고 바닥을 다지는데 채굴자들의 거대한 매도벽이 천장처럼 위에서 내리누르고 있는 형국이군요. 정확합니다. 상방도 하방도 막힌 채 팽팽하게 햄겨루기만 이어지는 이 거대한 수급의 충돌이 바로 지금의 지루한 횡보장을 만들어낸 핵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들의 싸움 속에서 파생상품 시장에 남겨진 트레이더들의 상황은 어떨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발생한 청산 데이터를 보면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1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었죠. 맞습니다. 24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을 기대했던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이 62.2%에 달했습니다. 거인들이 누르는 거대한 매도 압력에 롱 포지션이 갈려나간 것이죠. 네, 하루 전체로 보면 롱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계를 최근 4시간으로 좁혀서 단기 흐름을 보면요. 완전히 정반대의 모순적인 현상이 발견됩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비트코인의 최근 4시간 청산액을 보면 오히려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이 33만 4,160달러 청산되면서 롱 포지션 청산액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24시간 전체로는 롱이 청산됐는데 단기로는 숏이 터졌다. 단기 상승 압력이 생겼다는 뜻일까요? 그 모순적인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배관의 물길이 바뀌었다는 분석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ETF로 유동성이 넘어갔다는 그 포인트요? 네,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현물 매수세는 지금 IBIT 같은 ETF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관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히 장외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트레이더들이 주로 활동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생상품 호가창은 유동성이 극도로 얕아져 버린 겁니다. 호가창이 얇아졌다는 건 그만큼 가격 변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물이 가득 찬 깊은 수영량에서는 큰 돌을 던져도 파도가 크게 일지 않지만 물이 발목까지 밖에 안 오는 얕은 물에서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게 되잖아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4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숏 포지션이 터져나간 것은 방향성을 잃고 얇아진 호가창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시장가 매수만으로도 가격이 순간적으로 위로 튀어오르면서 숏 포지션의 연쇄 창산을 촉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튼튼해서라기보다는 기계적인 반등에 가깝다는 거죠. 얕은 물가에서 일어나는 그 극반적인 변동성,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더욱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알트코인 쪽은 상황이 훨씬 실각하죠. 카르다노, 즉 에이다와 라이트코인의 4시간 기준 청산 데이터를 대조해봤는데요. 이 시장이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움직이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카르다노의 경우는 가격이 2.52%에 상승하는 동안 숏 포지션만 17만 1,140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반면에 롱 포지션 청산은 고작 3,320달러에 불과했고요. 그건 전형적인 숏 스퀴즈의 메커니즘입니다. 슈스퀴즈요? 네, 얇은 호가창에서 가격이 조금만 위로 고개를 들면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원치 않는 매수를 해야만 하거든요. 청산을 막거나 포지션을 종료하기 위해 시장가로 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강제 매수가 다시 가격을 위로 쏘아 올리고 그것이 또 다른 숏 포지션을 터트리는 연쇄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시장의 실제 매수 수요가 강력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얇은 유동성 속에서 파생 상품의 구조적 약점이 노출되며 가격이 기계적으로 튀어 올랐다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설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라이트코인은 흐름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겁니다. 라이트코인은 롱 포지션이 터졌나요? 네, 같은 4시간 동안 10만 2,800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 청산은 단 1달러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승을 바라던 롱 포지션만 전멸했거든요. 숏 청산이 제로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네, 누군가 시장가로 매도 문양을 던졌을 때 아래에서 이를 받아줄 매수 호가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순식간에 수직 낙하하면서 롱 포지션만 일방적으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동일한 거시경제 환경, 동일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자산의 얇은 호가창 상태에 따라서 위아래로 전혀 다른 극단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장세네요. 이게 바로 거래량이 말라붙은 시장이 품고 있는 진짜 위험성입니다. 펀다멘탈이나 거시적 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호가창의 구조적 공백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 있는 거죠. 자본이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불안하게 떠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 해킹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솔라나 기반 프로토콜인 드리프트 해킹 사건 직후의 자금 흐름인데요. 해킹 공격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온체인상에서 일부 자금이 주피터, 즉 JUP를 경유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주피터가 자금 세탁이나 도피의 경로로 쓰인 거군요? 네, 그래서 주피터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번 해킹과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맹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자금이 단순히 도피 경로로 주피터를 우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피터의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폭증해버린 겁니다. 네트워크 위에 자금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거래량이 잡히니까요. 맞습니다. 펀더멘털의 변화나 프로토콜의 호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네트워크 위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그 기계적인 흐름 자체에 유동성이 반응하면서 주피터 가격이 단숨에 3.1% 상승해 0.16달러를 돌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지금 시장에 머물고 있는 단기 투기 자금들이 얼마나 극도로 예민한 상태인지 작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도 이리저리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봅니다. 블랙록의 거대한 흡수력부터 채굴자들의 생존을 건 매도 폭탄, 그리고 얇아진 파생상품 시장에서 작은 자극에도 피를 흘리는 포지션들까지 지금까지 뜯어본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시장을 읽어내는 냉정한 기준점을 좀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일수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죠.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먼저 주목해야 할 역설적인 지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지표인가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57.99%로 소폭 감소했고 이더리움은 10.82%로 늘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지배력의 자연스러운 분산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시장의 심박수를 보여주는 두 가지 지표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량은 14.26% 급감했고요. 크립토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무려 17.08%나 증발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의 RPM은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정작 연료통에 들어있는 기름이 아주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료통이 바닥나고 있다? 네, 거래량과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급감은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가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텅 빈 상태에서는 앞서 언급한 카르다노나 라이트코인처럼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습적인 변동성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텅 빈 연료통 상태의 시장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장의 1-2% 시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한 관전 포인트를 세워두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총 3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기준점은 단연 비트코인의 저항선 돌파 여부겠죠? 네, 비트코인이 66,750달러라는 1차 저항선 위에 단단하게 안착해서 지지선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착 여부가 왜 중요할까요? 아까 4시간 기준 숏 포지션 청산으로 발생한 기계적인 단기 상승 압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추세를 돌려 세우는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바로 이 66,750달러 가격대를 며칠간 방어해내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지지를 보여줘야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두 번째 기준점은 거시경제와의 연결고리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다뤘던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발언과 이 이란 인프라 타격이라는 이 이중의 불확실성이 촉발한 해지 자금의 움직임 말입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추이를 추적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점입니다. 앞서 XAG 같은 디지털 귀금속 토큰이 3%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내부에서도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했죠. 이것이 일시적인 공포에 의한 단기 대피인지 아니면 거시적 불안 장기화에 대비한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재편인지를 온체인 거래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해지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시장 내의 유동성은 비트코인이나 주요 알트코인에서 빠져나와서 이쪽 안전 토큰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점은 결국 이 얇고 날카로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과 맞닿아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거래량과 유동성이 말라붙은 현재의 얕은 호가창에서 고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불길이 번지고 있는 화약고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호가창이 얇아서 작은 틱에도 크게 물리거나 청선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시장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반대 매매와 강제 청산의 억울한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포지션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지금 시장을 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논의된 이 다양한 데이터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하나로 꿰어보면요. 결국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한편에서는 블랙록으로 대변되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ETF라는 제도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근간을 전통 금융의 문법으로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의 장악력이 날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의 민간 인프라 타격이나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발언 같은 이런 글로벌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이 크립토 시장 내의 자금들을 디지털 금과 은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 압박이 시장 내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암호화폐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충격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대안적 자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글로벌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로 완벽하게 편입되어 버린 것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독립적인가 아니면 거시경제와 동기화되었는가. 맞습니다. 초기 생태계를 구축했던 채굴자들은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내다 팔며 엑시트하고 있고 그 자리를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이 집어삼키고 있는 이 기묘한 교차점.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루한 횡보장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압력솥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구조적 성숙기의 뼈아픈 진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 거대한 변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금의 흐름이 결국 어느 방향으로 터져나갈지 그 구조적 변화의 끝을 계속해서 냉정하게 추적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에서도 새로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속내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작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